올해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인하한다면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 이게 많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전혀 내리지 않았음에도 자본시장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튼 금리 전망이 나오고 계속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 금리 인하 없이 시장이 움직인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월과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세상 한번 정리해보자면 미니애폴리스의 카시카리 총재는 작년 말엔 2번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는 한 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금리 인하 예상 횟수 줄였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는 올해 2번이 적당하다는 입장이고 멜스터 연은 총재는 올해 3번 가능하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연은 총재 예상이고 또한 전망이지만 만약에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금리 관련 언급을 했다면 그 무게감은 상당하겠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금리 관련 발언을 해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바이든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믿는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의혹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한 영상 원문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주택 비용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나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줄 것이다. 어떤 지원이냐? 향후 2년 동안 매달 400달러를 지원해서 그걸 모기지 비용 충당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기지 이자율을 잃을까 걱정이 돼서 더 큰 집으로 가는 걸 망설인다면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금리 하락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 이런 변화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택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면서 모기지 이자율 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연간 세액공제를 제공할 것이고 앞으로 2년 동안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매달 400달러를 줘서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연방 모기지 타이틀 보험을 없애고 집을 재융자할 때 1,000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정확히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왜 오르냐? 공급 부족이다. 왜 공급 부족인데 초저금리일 때 연 2%, 연 3%로 고정금리 받아놓은 사람이 지금 이걸 팔고 이사 가면 다시 6% 이상으로 모기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 금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집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물량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터가 제목을 뽑은 것처럼 바로 바이든이 기준금리를 내려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분히 의혹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두 번째 아까 소개해드린 연설 인플레가 내려가면서 모기지 이자율도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지 금리를 내리겠다는 의지 그래서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 궁극적으로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표심 고려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모기지 금리는 어디에 제일 많이 연동이 되느냐? 사실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일드 커브가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에서 단기 금리가 위로 묶여 있는데 10년물 금리만 뚝하게 내려오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죠?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드커브 역전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심해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바이든 정부는 이 10년물 금리의 하락을 좀 유도하고 또한 그걸 위해서는 이 10년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영역의 확대 이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기준금리가 내려가 줘야 한다. 이런 거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이제 2파전 구도로 정립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사실은 다급합니다. 지지율 차원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남은 몇 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금리의 필드에서도 아마도 신사답게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폭스뉴스와 굴스비 총재와의 인터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아무래도 폭스뉴스는 트럼프 쪽이기 때문에 계속 굴스비한테 이런 유도 질문을 하죠. 이 초기 영상에 바이든이 여러 가지 예산을 그런 쏟아붓는 그런 내용을 쭉 영상으로 틀어주고 교통부가 50억 달러 투자하고 뭐 학자금 대출 탕감하고 농부들이 기후변화 싸우는 거 도와주려고 20억 달러 또 집행하고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 이게 좋은 생각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의도가 담긴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굴스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피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준은 이중 명령을 의회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물가 안정이고 고용 극대화다.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이 무엇이든 의회가 대통령과 함께 세금이나 지출에 대해 결정한 것을 그 조건으로 그냥 받아들인다. 나쁜 날씨란 것은 없고 오직 나쁜 옷만 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없고
연준은 그냥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대한의 답을 찾는 그런 조직이지 의회나 대통령의 결정에 태클을 거는 그런 조직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또 물어요. 임금이 15% 오르고 다우가 24% 올랐고 전반적인 비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바이든 취임 이후에 가스 가격이 40%나 올랐다. 실질 임금은 실제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부채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거는 3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47%나 증가했다. 신용카드 부채가. 어떻게 보냐? 여기서 골수비가 또 답을 합니다. 연준도 더 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여받은 이중 책무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대비 올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대한 것이지 가격 수준이 어디에 있고 그게 4년 전, 8년 전, 2년 전보다 높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율을 좀 내렸고 원하는 곳까지는 아니지만 내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디플레이션을 가져야 하고 정말 경제에 대규모 침체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간혹 이 디플레와 디스인플레를 혼동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현실입니다. 10,000원 하던 햄버거가 1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10,000원으로 돌리거나 그건 아니라도 많이 양보해서 13,000원으로 돌리는 게 이게 연준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13,000원으로 돌린 것도 여전히 비싸게 느껴질 텐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오른 가격은 받아들이고 가격이 떨어지려면 대규모 침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에서 2% 오른 15,300원으로 햄버거 가격을 올리는 게 연준의 목표다. 이런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혼동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